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준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은요. 2022년 5월 9일이고요. 오후 4시 43분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예측했던 구간까지 잘 왔습니다. 차트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 후반부부터 중간중간 녹여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먼저 준비했던 이슈들부터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월 국내 블록체인 업계들이 주요 투자 현황을 정리했는데요. 사진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덱스터 스튜디오, 캠컴투스, 그리고 카카오, 센트럴 투자 파트너스, 위메이드, ITS, 현대차그룹, 해시드 굉장히 많죠. 자금 규모도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억 단위가 아니라 몇백억 단위까지 있습니다. 2022년은 웹 3.0이 핫할 거라는 해시드가 K-팝과 게임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통된 투자사들, 그러니까 기관들이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키워드는 P2E,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위메이드는 총 3건의 투자를 하였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플레이투원 게임 개발 스타트업 회사인 이스크라에 투자를 하였죠. 이스크라는 그 외에도 네오위즈나 NHN 빅풋, 메타브라, 카카오 벤처스 등 많은 VC들도 참여했습니다. 쇼박스 또한 MGC로부터 큰 투자를 받았습니다. 결국 2022년은 메타버스와 NFT 그리고 웹 3.0의 필수적인 콘텐츠를 확보하겠다고 기관들이 많이 투자 현황을 공개한 이슈가 있습니다. 푸틴이 전승절 기념으로 연설로 지금 다 끝났는데요. 아마 영상을 받아보실 때쯤이면 아마 한 몇 시간 뒤겠죠. 일단 제가 이 열병식 기념해서 라이브를 계속 봤는데요. 일단 큰 이슈는 사실 없었고요. 전쟁이 더 악화되느냐가 주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서방이 우리 영토를 침략할 준비 중이라는 게 하나가 속보로 하나 있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자기들은 본인들이 전범 국가가 아니라 먼저 공격을 할 준비를 그쪽에서 갖추고 있었고 우리는 군사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대부분 피력했던 것 같습니다. 고로 라이브에서는 핵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런 얘기들은 많이 없었고요. 국가 총동원령 같은 건 사실상 없었습니다. 오전 중에 찌라시가 한번 퍼졌었는데 결국 사실이 아님을 방송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라이브 하는 것도 보고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조라는 돈. 우리가 사실 숫자를 세본다고 하면 어떠겠어요? 12조라는 돈입니다. 12조라는 돈. 바로 빌 게이츠인데요. 빌 게이츠가 인생 최대 하락장이 온다라고 합니다. 인생 최대의 베어마켓이 진입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2008년과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보다도 더 큰 하락장이 앞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울한 전망을 내놓은 것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입니다. 이 심화하는 인플레이션에 맞서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월 아저씨조차도 금리를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경기 둔화가 찾아온다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약세론자의 주장이 최근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어서 무척 우려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조를 현금화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따라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부정적인 의견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가 취임을 했죠. 제가 가장 호재라고 보는 게 ICO 허용과 IEO 허용입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출구가 이제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는 거고요. 주식이 옛날에 상승을 하는 원인 중에서는 기관, 그리고 개미, 그리고 외인 이렇게 투자자의 투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활로로 열어뒀다는 거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잘 보시더라도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상자산 공개 ICO를 허용했다는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디지털투데이에서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요. 결국 그동안에 없었던 관계 부처들이 생기고 소비자들을 많이 보호한다는 것들이 많이 생겼고요. 또한 자금 활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 활로로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게 이 NFT라는 건데요. 기존에 자금 활로를 뚫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NFT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활로를 열어준다는 주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이 찾아보시면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요. 현재 정리라면 이런 것 같습니다. 멀리 보면 제도권화에서 차차 안착이
기대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단순히 이 급등락을 맞춘다를 보자고 하면 부정적인 의견도 충분히 많고요. 빌 게이츠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현재 그동안에 없었던 하락장이 올 거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예측하는 게 빌 게이츠가 그러진 않잖아요. 빌 게이츠가 지금 당장 하락하니까 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의 최소 연역은요 몇 년을 말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사실상 내일 일단 일봉을 보니까 떨어질 것 같아요. 파세요. 이런 관점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들은 더 큰 관점으로서 말을 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 비트코인이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일단 봤던 구간까지는 반드시 왔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제가 텔레그램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 주는 바닥을 만들려면 지지를 만들어야 하고 월봉을 추세를 붕괴시키려면 주봉상 장대 8,000불 이상의 장대 연봉으로 내질 끌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하방이다 상방이라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만큼은 지켜보면서 관망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텔레그램 통해서 주요 일정들도 정리를 좀 해드렸고 오늘 이렇게 러시아 전승절과 내일 미국 코인베이스 그리고 로블록스 등 실적 발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12일날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가 있고요. 한국 4월 실업률 발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해드렸고요. 또한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다른 채널에서 계속 하방 관점을 좀 말씀을 먼저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던 구간은 딱 이게 현재 5월이잖아요. 그리고 4월, 3월. 4월의 저점까지는 반드시 간다. 그리고 3월까지도 깰 가능성이 있다고 직전 봉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서 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던 게 딱 이용 내용이에요. 지금부터는 사실상 정말 그냥 오른다라는 때려맞추기 식으로 사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절대 사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주봉상으로 이런 구간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보시면 추세 라인 자체가 여기를 깼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지금 딱 저항이 걸려 있거든요. 지금 여기 저항 있죠? 여기 저항에서 지금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간다고 해도 어디를 못 넘냐면 지금 이 라인 있죠? 이게 캔들의 2분의 1 지점 있죠? 이게 얼마냐면 4,642만 원이에요. 여기가 지금 강한 저항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올라갈 수 없는 구간이 돼버렸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매수를 한다고 하면 4,640원에는 매도를 해야 하고요. 올라간다고 하면 근데 내려온다고 하면 밑에가 다 열려 있어요. 지금 월봉이 지금 어디까지 열려 있냐면 첫째로 4,184만원까지 열려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직전 영상에선 그랬잖아요. 4월하고 3월까지 저점은 반드시 깰 것 같다. 일단 깼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손절을 빠듯하게 잡고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이 딱 그 구간이에요. 4,180만원까지 제가 봤을 때 현재 흐름상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 4,180만원 아래부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지금 생각으로는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 구간 자체가 파동을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N자 패턴이라서 이게 문제는 이게 이 구간까지도 깨느냐 안 깨느냐가 지금 관건인 것 같고 단순히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냐고 물어보시면 지금 이거보다는 좀 더 빠져야만 단기 반등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644만원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힘든 구조다 보니까 이거는 빠지고 오는 반등이 진짜 찐 반등이냐가 그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봉을 먼저 보고 주봉이 최소한 하락을 좀 둔화시켜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하락이 너무 세다 보니까 둔화시키려는 흐름 자체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호가 자체가 거의 깨질랑 말랑 구간까지 왔거든요. 지금 100원대가 지금 점점 깨지고 있어요. 지금 진리카도 100원 구간 갔죠. 지금 보시면 여기 솔라나도 10만원대 깨졌고 지금 그 이하 79원짜리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호가가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 번 더 올리면 호가가 100원까지도 뛰는 구간이긴 하지만 지지가 약해지면 강한 저항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올리기가 또 쉽지 않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봉을 보고 턴을 하는 봉이 나오면 그때 사야지 지금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상 때려 맞추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러면서 어제 카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이버 어떻게 됐죠? 그리고 계속 박살났죠. 제가 카이버 언제부터 살아있죠? 2,400원 이하로만 가능하다고 했죠. 지금은 그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패턴들은 사실상 거의 끝까지 다시 빼는 패턴들이 나올 수 있고 차트를 만든다고 하면 보통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러고서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카이버는 2,400원에서 2,500원 구간 아니면 좀 힘들다. 그리고 달러 차트로 좀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달러 차트를 못 봐서 안 보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영상을 찍을 때는 보고 들어와서 워핏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보시는 분들이 초보적인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트적으로만 보자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이 이미 월봉상 깨졌어요. 이게 지금 저항상으로 쉽게 이 부분을 깼기 때문에 지금 쉽지가 않다. 만약에 하고 싶으면 지금 다음 추세 라인이었던 이 지지상, 여기가 지금 또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여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도 열어둬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얼마냐면 이제 29,000원, 29,000달러대가 열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오느냐를 물어보시면 당연히 바로 오는 가능성보다는 일단 지금 지지 구간에 도달했다 보니까 시간을 끈다고 하면 뭐 4,640만 원 기준으로 이 정도 차트를 만들 가능성이 있겠죠. 예, 이 정도 차트를 만들거나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시간이 5월 9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5월 9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일까지 차트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을 좀 끌어서 차트를 죽여버릴 생각이 있으니까 이거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도 월봉으로 보면 지금 월봉이 거의 빠듯하죠. 통통하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열린다고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 패턴 자체가 원래 1대1로 떨어지는 게 기본인데 제가 여기까지는 사실상 가지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 봐요. 만약에 간다고 해도 정말 공포 이상을 가기 때문에 여기가 가면 진짜 긴 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중매를 한다고 하시면 진짜 3만대와 이 이하까지도 봐야 하는데, 사실 지금 33,529밖에 되지 않았는데 뭐 2만이 얼마냐, 이거는 사실 너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3만이 깨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 판이니까 뭐 지금 당장 33,000인데 미래에 1억 가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거랑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마까지 열려있다로 저는 추측하는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깨지는 것부터 보는 게 우선일 것 같고, 일단 4월하고 3월까지 예측했던 대로는 갔다. 여기까지가 제가 예측했던 대로는 갔고, 이제부터는 주봉으로 보고 들어가야 한다. 그게 아니면 일단 1차적인 관문까지는 또다시 깨질 가능성을 저는 열어두고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느냐가 이제부터 포인트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은 두 개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반등이 와서 다시 차트를 만들고 다시 빠지고 그 다음 차트를 만든 다음에 다시 우상향을 가는 차트냐, 그게 아니면 진짜 긴 차트로서 패턴을 여기까지도 만들어서 여기까지 끝까지 빼고 아래 꼬리 길게 말아서 완전 턴을 해서 그 다음 이제 길게 다시 한번 턴을 해서 올라가는 차트냐인데요. 지금 그 정도의 이슈가 있을까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딱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잖아요. 여기까지 깨진 이상 앞으로 남은 거는 시간상으로 정말 오랫동안 횡보를 시키면서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때 제가 보는 게 도미넌스라 했잖아요. 저는 5월 27일이 최고 악재가 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미넌스 있죠. 현재 시간상으로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지금 비트 도미넌스는 너무 오른 상태에서 알트만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도미넌스를 만약 걷는다고 하면 저는 이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반등 와서 차트를 좀 시간적으로 오래 끌고요. 그 다음 알트들을 그 다음부터 쏘는 거로. 그래서 저는 비트보다는 알트의 강세 시장이 오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게 아닌 이상 차트들은 사실상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상대적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에이다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댓글에도 좀 달려 있더라고요. 댓글도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투더무님 진짜 대단. 현재까지 에이다 최저점 967원, 967원 찍고 반등했었죠. 이게 얼마였었냐면 6이었는데요. 967원 딱 찍고 반등하고 빠졌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67원이 마지막 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못 지키면 사실 쭉 빠진다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967원에서 이제는 954원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호가가 변해야 하는 구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온다면 무조건 장대로밖에 안 오면 이건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트가 어디서 지지를 받느냐 또 물어보시면 739원 정도? 예, 739원에서 790원 사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다음 지지 라인인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지금은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차트들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뭐 비트가 이런 상황에서 알트들이 당연히 버티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월봉 웨이브도 마찬가지로 거의 박살났죠. 그리고 시간만 끌기 위해서 십자봉으로 끝내고 있고요. 이런 봉들이 나온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계속 시간적으로 월봉이 십자봉으로 뛰기 때문에 거의 버렸다고 봅니다. 사고 싶으면 주봉상으로 만약 들어가면,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면 이거는 차트를 잘 봐서 맞힌 게 아니라 그냥 세력이 올린 겁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계속 현금화하고 있고요. 뭐 계속 마이너스 저 3,300 괜히 손절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절보다 중요한 게 저는 대응이라 생각을 하고요. 결국 결과로서 늘 말씀드린다고
된다고 했습니다. 12월부터 현재까지 수익은 약 4천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원금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1년의 상승장은 2번 옵니다. 우리는 그 한 번에 원웨이브는 왔고요. 두 번째 웨이브가 어디서 오느냐는 지금도 바닥이라고 묻는다고 하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충분히 지켜보아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 보면 저점인 것은 분명히 동의하나 문제는 그 두 번째 웨이브가 좀 지루하게 오면 이게 과연 상승장인가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멀리 보고 지켜보는 그런 스탠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제 투자에 대해서 늘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5월 9일 영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잊지 않으셨죠? 띠띠 빵빵. 차트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여러분. 시드를 지키는 것은 유튜버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누구 탓하셔도 본인 돈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참고만 하시고 본인 돈은 자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아 전문가였습니다.